사람들로 붐비는 아침 상하이 푸동공항. 출입문 쪽 한켠 유난히 시선이 쏠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국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 몇 명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녀를 노려보며 웅성거리던 그들 중 한 명이 뜻밖에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요? 그럼 당장 꺼지세요. 여긴 중국이에요. 그 순간 주변의 대화 소리도 바퀴 끄는 소리도 멎었습니다. 승객 몇몇은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선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린샤오잉.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항공사 소속 혼혈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국적 하나로 사람을 나누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제 하늘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날의 상하이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항 안은 전날보다 더 붐볐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줄지어 선 항공기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 내부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제게는 오히려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항공사 전용 라운지 쪽 직원 대기 공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 그마저도 눈도 마주치지 않는 응답뿐이었습니다. 오늘 기내커피는 내가 할게요. 제가 입을 열자 동기 중 하나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우리 방식이랑 다르잖아. 말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죠. 그 말 속엔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었고 그 가시는 제 심장에 작게 박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날은 유독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대놓고 모욕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배제가 가장 무서운 폭력이라는 걸요. 제 이름은 린샤오잉. 중국에서 태어나 상하이에서 자랐고 제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하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분이셨죠. 집안에는 만두 냄새와 김치찌개의 향이 같이 배어 있었고 설날에는 붉은 봉투와 함께 떡국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샤오잉, 넌 왜 그렇게 키가 크냐 말투가 좀 이상해 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넌 두 나라의 하늘을 가진 아이란다. 그건 약점이 아니라 날개야.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간직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하늘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언젠가 이 하늘 위에서 중국도 한국도 아닌 내 자리를 찾을 거라고. 그 꿈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꿈을 이룬 그곳이 때로는 가장 차가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나라처럼 받아들인 건 5살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장독대 너머로 들려오던 매미 소리 차려진 상 위에 놓인 전과 잡채, 그리고 손잡아 주던 외할머니의 따뜻한 손. 샤오잉, 여긴 내 어머니의 나라야. 그러니까 너도 반쯤은 이 나라 사람이란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 같았죠. 그래서 전자라면서 중국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지냈고 학교에선 만두를 싸고 집에서는 김치를 담갔어요. 친구들은 가끔 물었죠. 야, 넌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처음엔 대답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가 너라고 해. 국적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들이 저를 자라게 했습니다. 저는 당당한 혼혈로 언어도 문화도 모두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그 당당함이 어떤 이들에겐 불편한 존재로 보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불편함은 말이 아닌 행동이 되어 저를 덮치기 시작했죠. 처음 입사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나누고 서툰 농담에 함께 웃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슬며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질문을 하면 딴청을 피우며 몰라 하고 돌아서는 사람. 미안, 오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이 말도 이상하게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번의 우연이 반복되자 저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단체 대화방이 생겼다는 걸요.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끔 누군가 제 쪽을 보며 웃음을 흘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 동기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샤오잉 미안해. 너 너무 눈에 띄거든.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에 띄는 게 죄가 될 수 있나요? 단지 제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왜 그렇게 따갑게 느껴지는지 알게 되었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호텔방 침대 위에 가방을 던지며 저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어머니와의 영상통화를 누르려다 주춤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로 전화를 걸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고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고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속하는 건 나라가 아니야, 샤오잉. 마음이 머무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란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지금껏 국적이나 정체성으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정반대로 말해주셨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 그 온기, 그 마음. 그게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에 대한 진짜 대답이었던 거죠.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자리에 무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글씨는 단 한 줄. 한국어 그만 써라. 기분 나쁘니까. 글씨체는 일부러 흘려 쓴 듯 삐뚤었고 서명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도 농담도 아니라는 걸. 그날따라 복도에서 마주친 동기들의 시선 이유난히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웃지 않는 입꼬리, 피하는 눈빛, 누가 봐도 제가 알아들으라는 무언의 신호들. 회의 도중 제가 한국어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한국어라니 참 당당하다. 그 순간 조용하던 회의실에 희미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제 옆에 앉은 후배가 얼굴을 굳히고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참아야 해요. 선배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구겨지지도 않은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 라운지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온 대화 소리, 내 이름이 나왔다는 걸 느끼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린샤오잉이 퍼스트 클래스 담당이라며?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해? 한국어 할 줄 안다고 치사하게 점수 딴 거지. 제 이름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명확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기 중 한 명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치사해? 다들 일본어로만 준비했는데 너는 한국어까지 써서 점수 따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혈이고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부정한 이점이 된다는 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린 정정당당했어. 근데 넌 반칙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릴 때부터도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웠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편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제게 주어진 첫 퍼스트 클래스 탑승 근무 날이었습니다. 교육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만큼 떨리고 기대되던 순간이었죠. 기내 준비를 마친 뒤 승객 안내 방송이 끝나고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밝게 미소 지으며 인사드리려던 순간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저런 애가 맡는다고? 순간 주변 공기가 식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기내 특유의 정적 속에서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동기 몇 명이 객실 입구에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비웃으며 속삭이듯 말했죠. 역시 한국인 피가 섞이면 뭐든 올라가긴 하네. 그 순간 제 다리가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팔을 움직여야 하는데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웃으려던 입꼬리는 굳었고 두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을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웃지 마. 그 미소조차 우리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승객에게 인사하는 동안 그들의 비웃음이 계속 들려왔고 저는 처음으로 기내 복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꿈이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반달처럼 구부리고 목소리는 한 톤 더 높였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내 미소를 비웃을까봐, 누군가 내 목소리를 조롱할까봐 모든 감각을 긴장 속에 묶어둔 책임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귀엔 여전히 저런 애가 퍼스트 클래스를 그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고 눈앞에 승객이 말을 건네도 제 뺨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돌린 창밖 무채색 하늘 너머로 햇살이 얇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내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멈추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내는 조용했고 동기들의 시선은 비어 있었으며 제 마음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웃고 있었지만 눈물은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쁜 얼굴이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어차피 너 얼굴로 들어왔잖아. 말 끝에 흘러나오는 비웃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얼굴로 들어왔다는 말이 그렇게 잔인한 칼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제 눈매, 아버지를 닮은 광대뼈, 그리고 그 사이에 떠있는 이름 없는 나. 나는 누굴 위해 여기에 있는 걸까? 처음에는 꿈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에게조차 부끄럽고 숨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쌓아온 노력과 자존심을 쏭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외모로 기억되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나는 그냥 혼혈이라는 껍데기일 뿐인가?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가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혼혈이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엄마? 그날 밤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이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외가에 갔을 때 외할머니가 저에게 손수머리를 따주시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울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목이 메이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였죠.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이 너한테 똥을 뿌린다고 너까지 똥을 뿌릴 필요는 없단다. 그 말이 처음엔 우스워 보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 품이 깊어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어릴 땐 이해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늘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으셨습니다. 진짜 친절은 보기 좋은 포장지가 아니라 마음속 따뜻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조금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게 지쳐 있었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고 있었어요. 근무가 끝나고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린샤오잉.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같은 팀 선배 중 한 명이 싸늘한 얼굴로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너 자신이 뭔데 여길 휘젓고 다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뭘 알아? 반쪽짜리 주제에. 그 말이 가슴팍을 쿵 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단어는 그 무엇보다 잔인했고 무례했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뒤편에 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제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고개를 돌리자 후배 승무원이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선배, 혼자 아닙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와서 누군가 제게 다가온 것은. 그리고 그 작은 눈빛 하나가 제 마음의 균열을 아주 조금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불을 꺼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그 말이었어요. 반쪽짜리 주제에. 그 말이 귀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고 마음 한가운데서 부끄러움처럼 퍼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그들 앞에서 작아져야만 하지. 결국 새벽 2시 저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그냥 비행 그만할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도 걱정도 그리고 담담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만두기 전에 내 마음부터 확인해봐. 네가 정말 하늘을 포기하고 싶은 건지.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붉어진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흐려졌고 제 안에는 무언가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버티고 싶은 마음이 맞부딪히던 그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밤새 울었던 눈은 퉁퉁 부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햇살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울 앞에 서서 부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스카라는 번졌고 입술은 푸석했지만 그 속에 있는 제 눈동자만큼은 전보다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은 제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고 오래도록 품어온 꿈이자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제 이름의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린샤오잉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라는 뜻. 그 이름 속에 담긴 소망은 그저 항공기 승무원이 되는 것 이상이었죠. 마침 그날은 내부 자기소개 영상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기들 대부분이 짧은 대본만 읊었지만 저는 제 마음속 이야기를 담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잉입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위에서 두 나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후배 한 명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배 영상 감동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꼭 본사에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조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새로운 비행 일정이 주어졌습니다. 상하이발 인천 행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노선이었습니다. 한국 어머니의 나라.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조이듯 긴장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긴장보다는 어딘가 묵직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날 아침 유니폼을 입으면서 제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거야. 출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결심이 제 눈동자에 스며 있었죠.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몇몇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대답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것 또한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제게 주어진 건 단 한 자리. 그리고 한 번의 비행.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게 아주 컸습니다. 이건 다시 나는 연습이었고 내가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되찾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비행 전 조용한 브리핑룸 안. 승무원들이 한 명씩 자리에 앉고 있었고 저도 마지막 빈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 옆자리에 후배가 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샤오잉 선배 지난 자기소개 영상 저도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뜻밖의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얼굴을 돌리자 후배는 작게 웃고 있었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방 안 공기의 결을 조금 바꿔놓는 듯 했습니다. 팀장님이 들어오고 비행 계획을 설명하던 도중 갑자기 제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린샤오잉 승무원 이번 VIP 응대 프로토콜 직접 설명해 보시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어깨가 움츠러들었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나섰습니다. 서류를 단단히 쥐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네. VIP 응대는 정중함보다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안정감이 먼저입니다. 그 짧은 발표가 끝나자 주변에서 조용한 숨소리 하나 짧은 고개 끄덕임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의 시선도 아주 조금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인천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객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근무는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너는 작은 실수도 없도록 더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UK 좌석 할머니와 함께 탑승한 작은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주세요.
작은 손엔 어린이용 메뉴 카드가 들려 있었고 그 손끝이 가리킨 건 불고기 덮밥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했죠. 알겠어요. 따뜻하게 준비해 올게요. 그리고 혹시 미역국도 조금 드릴까요?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트레이를 들고 다시 왔을 때 그 아이는 두 손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가 제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칠비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승객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참 예의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군요. 그 말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사실 그 순간 너무 놀라울컥할 뻔했죠. 비행 중 처음으로 저는 제 진심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 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제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승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기내에는 평온한 착륙 준비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안쪽에서는 또 다른 착륙 전의 긴장감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착륙과 함께 공항 게이트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 일본 항공사 시절 제게 침묵과 조롱을 안겼던 그 얼굴들. 며칠 전 소문처럼 퍼졌던 이야기. 일본 동기들이 한국에 출장 와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순간 다시 가슴 한가운데에 싸늘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한참을 참았던 눈물이 착륙 멘트를 마친 후에야 슬그머니 눈가에 맺히려는 걸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면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자 한 줄기 햇살이 구름 사이로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이제 말할 때가 됐어. 입국 게이트를 지나던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제 등을 찔렀습니다. 유이 우리 왔어. 깜짝 놀랐지?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사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동기들. 짐도 없이 그저 양손엔 커피 하나씩 들고 빈 웃음을 띤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출장 와서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하자. 그 말투, 그 시선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함께 퇴근 중이던 한국 항공사 동기들이 조용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갑작스러운 저의 한마디에 그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고 한국 동기들 중 한 명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곳은 당신들이 예전에 있던 그 세계가 아니에요. 여긴 사람을 짓밟는데 익숙한 이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공항 로비 전체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듯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이젠 나를 더 이상 반쪽짜리라고 부르지 마.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공항 로비엔 안내 방송도 발걸음 소리도 마치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일본인 동기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저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 곁에 있던 한국 동기 중 한 명이 가볍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샤오잉. 그리고 그 말과 거의 동시에 공항 로비 건너편에서 갑자기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처음엔 조용히 조심스럽게 울려 퍼졌지만 그 박수는 곧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했고 기다란 대기줄 너머에서도 손뼉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아줌마, 여행 가방을 끌고 있던 중년 아저씨, 출장용 가방을 메고 있던 회사원들까지.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제 안에 쌓였던 눈물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정말 괜찮아. 사람들의 박수는 잠시 뒤 잦아들었고 공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오더니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였습니다. 일본 항공사 시절 제게 아이스커피 사건을 꾸며냈던 선배.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예전처럼 비웃는 표정을 지을 줄 알았지만 그녀의 눈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리 당당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크게 울리는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사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심장은 아직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몸은 마치 몇 시간을 뛴 것처럼 지쳐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온 누군가가 조심스레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샤오잉, 울어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꾹 눌러 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동기들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줬고 누군가는 티슈를 내밀고 누군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그리고 정말 멋졌어요. 그 말에 저는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공항 한복판에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 위에 제 마음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승무원 휴게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공항에서 말없이 지나갔던 그 일본 항공사 시절의 선배였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한 말들을 했었지. 사실 나도 한국인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나 어릴 때 입양됐어. 일본 이름으로 자랐고 한국말도 잊어버렸어. 근데 너를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걸 보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럽고 그래서 더 미웠어. 그땐 그게 질투인지도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눈빛 속에 저와 너무도 닮은 외로움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선배는 조용히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작은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는 듯 했죠. 제가 바쁘게 이동할 때 짐을 슬며시 옮겨준다든지 브리핑 자료를 정리해 놓는다든지. 그러던 어느 날 비행 후 기내 정리를 하던 중그 선배가 제게 작은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이거 예전엔 미안했어. 진심이야. 그 초콜릿 하나에 담긴 사과는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국 동기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긴 하네. 널 괴롭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너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아니 그냥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때 누구랄 것도 없이 작은 미소들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다정함이 조용히 공항 복도 끝까지 번지는 것처럼. 며칠 뒤 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저는 공항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듯 바람은 차갑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등을 감싸고 있었죠. 문득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처음 유니폼을 입었던 날 퍼스트 클래스에서 긴장하며 웃던 제 얼굴, 그리고 한국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샤오잉. 거기 있었구나. 같이 저녁 먹자. 고개를 들자 한국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누군가의 뒷모습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닌 이제는 나 스스로 걷는 사람. 그리고 옆에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몇 주 후 짧았지만 깊었던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스케줄표에 마지막 비행 표시가 뜬 날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겪었던 따뜻함, 그리고 다시 찾은 제 자신. 모든 것이 꿈 같았고 그래서 더 붙잡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함께했던 동기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꼭 안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죠.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공항 출입구 앞에서 짐을 끌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한 번 더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비행이 시작되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이곳. 이곳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게. 엄마, 이제야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국에 와서 보낸 시간들 참으로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늘 말하셨죠.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야 해. 흔들려도 괜찮아. 중심만 잃지 않으면 돼. 그 말이 제가 한국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지침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고 그 어떤 차별도저를 무너뜨릴 수 없었고 제가 가진 한국인의 피는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웠어요. 이름을 지을 때도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랐다고 하셨죠? 엄마, 그 바람 조금은 이뤘다고 말해도 될까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디에 있든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우연히 공항 로비에서 그 일본인 동기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무리지어 서 있었고 저를 발견하고는 한참을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아무런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과 달리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성장했다는 확신만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느낄 수 있어요. 전 이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조용히 미안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어떤 큰 사과보다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다른 방향의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는 길이 아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많은 날들 속에서 울고 참았고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났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제 안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한국이라는 따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기 망설여졌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저를 지켜봐준 동료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저에게. 에코하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